우선 경제경영학자 488인 여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대 등등 뭐 카이스트까지 포함한 중요 대학 교수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중요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윤석열 탄핵이 경제 안정의 출발점이다. 빨리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게 민주당이 권한대행하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했는데 민주당은 171석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석을 만들어 준 것은 국민의 힘 내의 합리적인 분들이십니다. 탄핵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걸 갖고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띄우십시오. 미 국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믿는다.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 한미동맹은 끄떡없다. 이런 입장 나왔고요. 또 헌법학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건 헌법적 의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가짜뉴스 띄우세요. 누가 가짜뉴스를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못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그 대통령께서 하신 가짜뉴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첩법 한번 볼까요? 헌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건데요.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고요? 22대 국회에서 누구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낸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간첩죄가 없으면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 못한다?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이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심을 보고 심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죠. 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총리 대행은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는 모순. 이진숙 탄핵된 이진숙 때 이진숙이 6명으로도 본인의 탄핵 심리를 빨리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규 대행. 헌재가 어떻게 했죠? 그 가처분을? 가처분 받아줬죠. 네, 인용해서 이진숙 재판 때 6명이 심리도 하고 변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6명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거나 변론하는 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진숙 다르고 윤석열 다르다는 겁니까? 탄핵은 똑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영상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왜 소리가 안 나옵니까?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경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욕도의 무리를 본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세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서 나온 뭐 과격한 발언은 뭐 저는 그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적절한 강연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후손 신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메릴 스트립 영상 트세요. Performance this year that stunned me. It sank its hooks in my heart. Not because it was good. There was nothing good about it. But it was effective and it did its job. It made its intended audience laugh and show their teeth. It was that moment when the person asking to sit in the most respected seat in our country imitated a disabled reporter, someone he outranked in privilege, power, and the capacity to fight back. It kind of broke my heart when I saw it, and I still can't get it out of my head because it wasn't in a movie. It was real life. And this instinct to humiliate, when it's modeled by someone in the public platform, by someone powerful, it filters down into everybody's life because it kind of gives permission for other people to do the same thing. Disrespect invites disrespect. Violence incites violence. When the powerful use their position to bully others, we all lose. Okay, go up with that thing. Okay, this brings me to the press. We need the principled press to hold power to account, to call them on the carpet for every outrage. That's why our founders enshrined the press and its freedoms in our Constitution. So I only ask the famously well-heeled Hollywood foreign press and all of us in our community to join me in supporting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because we're going to need them going forward, and they'll need us to safeguard the truth. One more thing. 예, 저 1분.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과정에서 우리 언론과 젊은 기자들이 보여주신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게 언론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25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탄핵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마지막 법안은 11월 26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외국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윤석열은 김건희를 너무 사랑해서 계엄을 일으켰나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는 길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퇴를 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뉴스들. 대통령이 국가 전시나 재난 상황도 아닌데 이런 비상계엄을 시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벤트성으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전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비상계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여야에서도 국민 눈치를 보며 편가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청문회도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다수의 10대, 20대 젊은 연령층까지도 정치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 당대표나 중요 인물에 대한 테마주들이 결국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재명 관련 주식의 주가가 계엄 이후로 단기간 폭등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의 이념을 잘 파악한 인물이 다음 정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테고, 그 인물과 당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정책이나 부각받을 회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계엄 자체의 이슈도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큰 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선점해둔 계엄 관련 정치 테마주 25년 상반기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 1개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받는 방법은 지난번처럼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 저에게 문자로 구독했다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여파가 25년도 상반기에 어떤 테마를 크게 급등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만을 구독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까지 답장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100% 무료로 딱 한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 번호 010-5906-2484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했다고 편하게 구독이라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010-5906-24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크게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